이 두산 계열의 조금 주식 선물상에서 괴리율의 이상한 모습이 보여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이 참고하실 것은 괴리율이 벌어진다고 해서 꼭 하락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과거에 메디톡스나 아모레파시픽처럼 많은 급락을 했던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괴리율이 많이 벌어진 후에 급락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조금 조심을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괴리율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인프라코어는 조금 꽤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한 1에서 2% 혹은 2, 3% 정도인지 3%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지난달부터 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한 3%대였는데 지금 5%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식 가격보다 더 낮게 주식 선물 가격에 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주식 선물 놀이를 하는 애들이 얘네 둘을 움직이는 애들인지 움직이는 애들이 아닐 경우에는 괴리율이 의미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에 더 이상한 모습이 있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장중에 괴리율이 거의 6% 이상까지도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현대 인수된다는 뉴스가 뜨면서 8%로 상승 시작하는데, 이 높았던 구간에 누군가는 뭐를 아는지 가격을,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6, 7% 아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8% 오르는데도 주식 선물은 한 2%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높게 시작했다가 아래로 마감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두산 중공업 계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차트 연구하고 투기 세력 작전주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 여러분에게 잡아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다른 것은 여러분이 잘 감안하셔서, 재무제표도 대략만 설명드릴 테니까는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재무제표가 매우 불량하죠.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이제 혹자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도 2017년도에도 이미 안 좋았고, 지금 가장 문제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원전 그 전부터도 안 좋았어요, 사실. 그러나 더욱더 뭐 이거저거 겹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자본 총계는 줄어들고 지금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자구안을 요청을 했죠. 3조 원을 확보해서 자구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두산 인프로코를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유상증자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악재죠. 근데 지난 3월에 2,200원이었는데 지금 한 6, 7배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7배, 고점 하면 7배 끌어올려졌었고, 지금 6배 정도 올라는 수준인데,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뭐 자관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BBIG라고 해서 현 정부에서 뉴딜 정책으로 이제 밀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뉴딜 정책 수혜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올랐는데, 현 레벨에서 누군가는 현 레벨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낮은 가격에도 주식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매물대 차트상의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난 가격대는 여기인데, 늘 말씀드렸지만 매물대 위에서는 지지가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깨게 될 경우에 나중엔 저항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기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여러분, 재무제표가 굉장히 불량하고, 여기 보시면은 증거금 100%라는 얘기가 붙어 있죠. 증자가 붙어 있죠. 이것은 증권사에서도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추세선 대장 51선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오른 동안 깨지지 않던 선을 설정했는데 지금 아직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14,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51선도 이탈하고, 여러분이 대충 봐도 이 추세마저 이탈을 하겠죠. 원래는 직선 추세선 좀 이탈한 상태입니다. 근데 좀 늦춰서 잡았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좀 더 늦게 보시려는 분들도 여기 손절을 이 정도라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라도 늦게 보시려는 분은 그래도 11,800원 정도는 늦게 늦춰 잡아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단 이 의미가 당장 폭락으로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전에 메디톡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식 선물 가격이, 아모레파시픽도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진 이후에 중간중간 오르던 구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괴리율이 꾸준히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건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도 오르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아직 MACD 상향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상향이 아직 떠 있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다시 올라준다면 사실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졌을 때는 하향도 다시 뜨게 될 거고요. MACD. 그리고 매물대 아래로 내려가니까 좀 유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서 보면 의외로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은 조금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기관은 들어왔다가 좀 나가는 중에 있죠. 그리고 개인은 많이 오르니까 6배 정도 오르니까는 좀 이익 실현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이익 실현했다기보다는 물렸죠. 예전에 물렸던 거.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요일날 괴리율이 벌어지면서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BGF도 그랬죠. 고점 대비. 그러니까 뭔가를 장중에도 뭔가를 아니까 그렇게 5% 6% 아래 혹은 BGF 같은 경우는 9% 아래까지 치더니 결국에 한 10%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마감했죠. 전날 종가보다는 올랐지만 고점 하루에 얼마의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의 괴리율이 벌어진 그 고점 상태에서는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외국인의 비중은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5%뿐이 지금 되질 않습니다. 기관도 빠져나가고 있고요. 개인만 많이 사고 있는데 의외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연결 기준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죠. PER 7.5, PBR 0.8이기 때문에 저평가 측면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2배가 넘지는 않고 이 정도 실적이면은 이 정도로 커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별도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실적이 좀 뚝 떨어집니다. 올해는 또 마이너스 70%까지 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43% 떨어졌고 올해 9월까지 246억 분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뭐 끽해봐야 잘해봐야 300억 될까요? 300억대일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연결과는 다르게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뭐 아주 고평가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약간 고평가 수준 정도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부채 비율은 한 2배, PBR 자체는 뭐 괜찮은 레벨이죠. 1 전후가 되니까요. 개별 재무제표에서 1.2니까 이것도 뭐 높은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채권단의 요구대로 이제 두산 계열에 이제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빚이 많지 않습니까? 두산중공업에. 그러니까 채권단이 자구안을 제시를 했고 그거의 일환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매도하는데 두산인프라 개별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올해 좀 실적이 떨어진 걸 봐서 그거 자체를 띄어서 팔았을 때 과연 매각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지 어떨지 뭐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확정이 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산인프라코어 차트는 어쨌든 음봉으로 마무리돼서 금요일날은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조금 떨어졌고요. 근데 아직은 5일선을 깨지 않았고 그러나 MACD 하향 구간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손절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라도 손절 정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라도 정하셔야지 2레벨이라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물대 여기는 매물대 있는 이쪽 라인 대략 조금 늦춰 잡아드려도 7,300원 정도 여기를 지키는 게 좋겠죠. 7,600원까지 그리고 엄밀히 50에서 21선까지로 하면 좀 더 높아 8,000원대로 올라가는데 손절 라인이 손절을 한 두세 군데로 잡으셔가지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 걔네들이 기관이라면 지금 막 누르고 있는 기관이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기관이 나중에 던지면서 지들이 내리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다면은 공매도 비중도 지금 5%로 꽤 공매 비중 금액상에는 셀트리온이 독보적이지만은 공매 비중상으로는 롯데 무슨 관광 개발인가 그거 말고 지금 코스피에서 한 2위 한 5% 정도 그래도 한때 10월 달에는 7% 정도 때까지 했다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4%대까지 줄어들었다가 5%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공매도 비중도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단 두산 중공업은 공매도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0.9%인가. 두산 중공업은 그래도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러나 이제 공매도 재개되고 언젠가 또 떨어질 달에 오면 두산 중공업은 저는 공매도가 언젠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과거 채권단의 이러한 요구들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도 또 인수된다 어쩐다고 해서 또 오르기도 했어요. 꽤 많이 올랐어요. 2만원에서 한 6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나중에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긴 뭐 유상 감자도 하고 막 하여튼 하면서 나중에 2,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2만원이었던 놈이 올랐다가 중간에 오르는 거에 너무 열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이닉스는 살아남아서 지금 좀 이렇게 회복한 상태이긴 한데, 회복하지 못하고 상장 폐지되거나 아니면 사라져서 없어진 기업들도 있다. 그 경우에는 여기서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하이닉스를 여러분 진짜 장기 차트로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10만원대, 이게 2000년 초거든요. 더 길게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한때는 77만원까지, 닷컴 버블 때 77만원까지 올랐던 이것이 1999년도인데요. 하이닉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방금에 보여드린 구간 2000년 구간 요 구간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채권단에 어쩌고 해서 자구노력과 법정 관리하고 어쩌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중간에 막 2배, 3배, 3배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고통당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실 것이 닷컴 버블이나 뭐 나스닥이나 좀 제약주 하시는 분은 지금 2레벨인 데가 많아요. 지금 77만원 대비 2,000원 찍은 것은 여러분 100분의 1보다 더 떨어진 거죠. 그죠? 일부 제약주 이 구간입니다. 일부 제약주 나중에 100분의 1 당할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없었나요? 아니요. 기술력은 별도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하이닉스도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대주주들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들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서 유상증 같은 건 3자 변형 유증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대주주만 대주주는 손해를 덜 보고 소액주주는 손해를 많이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두산계열이 지금 바로 폭락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바로 폭락은 안 하고 조금 더 제가 볼 때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자체도 아주 긴 그림상 월봉을 보면은 고점 대비로는 많이 떨어진 구간이 아주 고점이 15만 원이니까요. 10분의 1 구간이라는 점은 감안은 하시되, 그러나 향후에 어디까지 좀 더 오르든 간에 정부에서 수십조 원을 지원할까요? 수십조 원을 뭐 BBI 뭐 한국판 뉴딜로 수혜를 보고는 있지만 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도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하이닉스처럼 긴 기간 고통을 더 당해야 되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은 주식 선물에서 누군가 하방을 내려치고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또 수급상에서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사실 좋은 거죠. 손바뀜으로 이 바닥권 거래량 자체는 좋긴 한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년 단위거든요. 거래량이 증가한 후에도 그 후에 더 증가하면서 조금 더 바닥을 만들어냈던 경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두산중공업이 정부에서 일감을 받아서 정말로 뭐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1, 2조 지원으로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과연 수십조 원을 두산중공업에 쏟아 부을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주식이 꼭 그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감안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